저는 원칙이 뭐냐? 원칙은 이제 어느 검찰청이든 한 건의 수사가 끝나면 그 법원에다가 이게 영장을 각각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게 원칙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성남 FC 있잖아요. 이걸 성남지청에서 성남법원에 영장 청구했으면 발부됐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났을 거라 봐요. 1심은. 근데 이걸 대장동 위례하고 합쳤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방송마다 계속 수원에서 쌍방울 청구하고 그다음에 백현동하고 위정교사 서울서 청구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에서 병합해 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야당 대표를 영장을 뭐 10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3개씩 묶어서 저는 우리 검찰이 왜 이재명 대표를 봐주느냐. 우리 일반인 같으면 수사 끝나면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고인이 자기가 필요하면 병합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기존에 합친 게 문제가 있었고 우리 지금 이게 다시 원칙대로 가서 수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조상호 변호사. 예. 꼼수가 아니고 특혜라고 주장을 아니 하시는데요. 지금 다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미국 법하고 달리 이른바 합산형주의가 아니고 가중형주의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형으로 모아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재송치는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법률가 제가 한 15년 넘게 이 영역에 종사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다시 재송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그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마치 핑퐁 게임처럼 2청에서 2청으로 밀었다, 2청에서 2청으로 밀었다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짓 중에 하나가 재송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중앙에다 보내놓고 결국에 다시 또 수원으로 보냈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역대로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피고인 기타 국민들이 형사 절차에서 신속하게 해방될 권리예요. 그 해방될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위법 수사고 이른바 표적 수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원영섭 법률단장은 어떻게 봐요? 아니 지금 그러면 구속영장을 나눠 가지고 만약 3번에 나눠서 청구를 하면 과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야당에 대한 탄압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고 일어나고 길길이 날뛰고 그리고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도 오히려 쪼개가지고 구속영장 친 거 가지고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윤창훈 판사도 지금 야당 대표니까 뭐 그거 고려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애초에 그래도 그 구속영장을 3개로 나눠서 그 구속영장을 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그걸 합친 게 저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거기에서도 야당 대표라는 걸 고려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분리해가지고 기소하는 문제를 또 꼬투리를 잡혔다는 거는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나눠서 구속영장 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추후에 또 구속영장 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추가 보강 수사 또 한다고 하는데 뭐 그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그거 별도로 그러면 구속영장 비회기에 그 진행하시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그거는 왜 나눠서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 안 하실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출석해가지고 누룽지 긁듯이 검찰이 싹싹 긁어가지고 그 수사한다 그러는데 그 대장동 배임액이 4,800억입니다. 4,800억 누룽지가 지금 머릿속에 계신 것 같은데 4,800억 누룽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누가 그 4,800억을 누룽지라고 생각할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국감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은 4,800억은 머릿속에 사라지고 누룽지만 지금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이번에 국감에서 김영배 의원이 지적한 네. 그 부분은 저는 참 이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청구하는 게 오히려 맞고요. 근데 제가 아까 지적한 지금 그러니까 원영섭 단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그걸 또 다시 또 원청에다가 재송치한다? 저는 본 적도 없는 초식입니다. 이 초식은.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실은 한동훈 책임론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상당히 수사를 오랜 시간 했고 그리고 정교하게 들여다봤고 엄청난 수사력을 집중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영장 청구 기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잘못됐거나 증거가 부족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성찰적 태도로 검찰이 우리가 뭘 좀 잘못한 게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아니라 뭐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고 법원의 논리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공박을 하니까 오히려 저로서는 저는 뭐 여기 세 분의 법조인과 그 한 명의 기자가 이제 같이 토론하는 이런 형국인데 제 법률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검찰의 태도가 옳은 거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겁니다. 네. 자, 이제 쪼개기 영장 청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댓글이 좀 엇갈립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검찰도 참 징글징글하다. 지검쇼를 하는군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쪼개기 수사, 이건 뭐 검찰공화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민은 이재명 수사 이제 피로감이 크다. 이재명을 괴롭힐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병합해서 영장 청구한 게 오히려 봐준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건건별로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합해서 한 거 잘했다고 했는데 기각돼서 도로 재송부하니 합해서 한 게 틀렸다는 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법원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제 검찰이죠.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 못 해놓고 집단 뇌피셜처럼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댄다. 투덜이 스머프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은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는 말은 국감장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작심 발언하면서 의원님이 피고인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기각은 됐는데요. 검사들이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유창훈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이게 구속을 안 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재판을 네. 본안 재판을 네. 지금요. 어제 제가 그 허익범 특검하고 저녁을 했어요. 네, 이분이 더루킹 특검을 한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자, 더루킹 특검 김경수가 이게 구속이 됐습니까? 안 됐었죠. 영장 발부가 안 됐었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법정 구속됐죠. 그렇죠. 음. 그럼 이게 안희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어때요? 이분도 영장 기각됐는데 1심에 2년 실형 받았죠. 네. 그럼 이게 이재명도 영장 기각됐지만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중요 사건에서는 많아요. 많아요.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장이라는 거는 수사 단계 공소도 제기하기 전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1심, 2심 최종까지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구속 모시기 때문에 검찰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유창훈 판사는 3,200명 판사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판단이 이게 대법원의 전화비처 판결도 아니잖아요. 일개 판사의 뜻입니다. 제가 존중 안 하는 게 아니고 역대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변호사. 지금 그렇게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시면 됐잖아요, 굳이. 근데 굳이 그냥 그렇게 영장을 치겠다고 하셔가지고 영장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면 결국 무고하다면이겠죠. 자기 죄가 없다면 영장 기각하겠죠. 본인이 그랬어요. 근데 기각되고 나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본안 판단이 아니다. 본안 판단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른바 집단 뇌피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본질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 심사 단계에서 그 영장 판사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냐면 아니 시장이 이른바 이런 공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느냐? 검사가 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아주 독특한 법논리로 무장해서 이게 사실상 만들 수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변론도 사실관계를 별로 다투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오로지 법리적 주장이 서로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에서 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법리적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이른바 법리 오해라는 판단을 받는 게 그러니까 법률가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판단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잠정적 예정적 판단이 일단은 판사에 의해서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던지듯이 예상과 달리 소명됐다라고 주장하는 위증교사가 아니라 백현동부터 먼저 던졌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사 포기라고 보이는데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법원에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보십시오. 위증교사 문제는 뒤늦게 떨떠름하게 따로 기소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무조건 병합하게 돼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중형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병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33부로 자동 그냥 병합돼 버렸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자동 배당됐다가 원래 단독 사건이니까 이거는 우리 법률상 하나형으로 선고해야 되는데 하면서 33부로 다시 그냥 재배당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결국엔 똑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거 쌍방울 대부송금 사건만 또 떼가지고 제가 법률가로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법률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른바 희대의 재송치가 벌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른바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대북송금 사건이 좀 결정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을 쭉 팔로우를 해보면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뭐 조선일보 사설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왔던데 아니 뭐 부지사가 보고하지 않고 지사가 일을 할 수 있겠냐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상식적 전제를 깔고 막 써요. 근데 이화영 재판에서는 더 이상 대북송금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 조만간 끝난다는 입장을 재판부가 피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는 건을 계속 엮어가지고 마치 무슨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예컨대 이제 연기 전략을 보수 언론도 펴고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북송금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시 또 수사를 한다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진술이에요. 김성태의 진술,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의 진술과 또 하나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 이 두 가지인데 이화영은 두 번의 옥중 편지를 통해서 허위 진술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것은 전체 107명의 증인 가운데 뭐 이화영 안부수 그다음에 김성태 빼고 나머지 한 99명인가 해당하는 증인들 절반은 경기도 사람들이고 절반은 쌍방울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증거 철회를 해버렸어요, 검찰이. 그리고 나서 그럼 뭘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이것도 역시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연기 피우고 수사를 하고 보수 언론한테 일종의 피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기사를 써서 해놓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 결국 이재명 대표 하나를 목표로 놓고 끊임없이 꿰맞추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죠. 원단장님,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뇌피셜을 갖고 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아니 유창훈 뇌피셜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뭐 일종의 이제 수사 철회 방식으로 증거도 다 철회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지금 모든 게 파생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 성립에 상당한 증거가 있으며 의심할 만한 그러면 그 소명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그 상당한 증거가 없는 상당한 의심이라고 그러면 판사가 썼다는 건지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네. 상당한 증거가 있으니까 상당한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쌍방울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화영 지사 이제 그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화영 지사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임의성은 또 인정을 했어요. 물론 왔다 갔다 그거는 이제 신빙성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검찰이 회유를 했거나 압박이 있거나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게 결국에는 임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그 진술은 김성태 진술하고 이화영 진술인데 김성태 진술은 그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인 거고 그거를 이제 탄핵하려는 진술로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설사 왔다 갔다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김성태 진술만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성태 진술이 더 강화되는 어찌 보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보강 수사를 하고 뭐 다시 재차 구속영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명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내용을 읽어보면 그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을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그러면 왜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안 한다는 그 이유는 왜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빼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논리가 완전히 합당하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구속을 해야 될 모든 논리가 본인이 유창훈 판사가 합당하다 그러면 야당 대표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죠. 아니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동등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면 구속 안 되고 야당 대표가 아니면 구속되고 그게 지금 야당 대표가 무슨 특권 계급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속영장 이유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당 대표니까 불구속해줄게라고 이야기를 결국 유창훈 판사가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는 불구속됐으니까 모든 게 이제 마치 결백하고 사안이 해결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누룽지가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4,800억짜리. 제가 이거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김성태 진술이 있다. 김성태는 전문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본인이 이 대표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이 대표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그냥 이화영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증거를 못 쓰고요. 이화영 진술은 그럼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이화영의 말이 바뀌었는데 그럼 검찰 진술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진술은 본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했다라고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내용 인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도 검찰 진술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경찰 조사하고 똑같이 내가 그러한 내용을 이 실제 사실이 맞다. 내용을 인정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씁니다. 아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관여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진술 증거조차 없는 거예요. 물증은 당연히 없고요. 진술 증거조차 없는 상황이고, 제가 실제로 영장에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실제 영장 판사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영수증 4장 중에 한 장의 필체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니까요. 영장 단계에서는. 근데 판사가 지적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비슷하게 필체를 비슷하게 베껴 쓰는 흔적이 난다. 그런 지적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으면 얼마를 줬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성태가 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중국의 심양일 때도 있고 마카오일 때도 있는데요. 마카오에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도 지금 파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장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서 그랬다? 야당 대표라서 기각한 게 아니고 야당 대표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국민들이 지나가는 사람 저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닌다는 겁니까? 그다음 그걸 설명한 그 부분을 딱 따가지고 야당 대표니까 기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건 정말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네.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김성태가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걸 인정한 진술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고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는데 고맙소 이렇게 말하면서 안부수가 옆에 듣기잖아. 들으면 안부수의 정언도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 없습니까? 김성태하고 이화영 이재명하고 아니, 이게 없습니다. 직접 증거고 저는 없습니다. 이화영 제가 여기 알기로는 안부수 판결문이나 다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요 북한에 800만 불 간 거는 이미 국정원 문건에도 있어요. 그때 안부수가 왜 3년 6개월 받았습니까? 이거 팩트대로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시청자. 네, 자 거기까지 듣고